XSFM입니다. I, D, W, K. 늘 나쁜 재정, 잇따른 문화사업 실패, 다가오는 유니버시아드 대회. 시민들은 이번에 광주를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모르죠. 모를 땐 자료가 많아야 됩니다. XSFM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지방선거 데이터 센트럴입니다. 하루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보다 좀 더 하기 싫네요, 이 말은. 주말 잘 보내셨나요? 힐스테이 사건파의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지방선거 데이터 센트럴입니다. 프로듀서 UMC입니다. 언젠가부터 늘 피곤해 보이는 두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안외로워 이용 상근기자와 물뚝심송 상인 고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게 그 녹음 날짜가 하루하루 지날수록 만나면 대화가 줄어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는데 이마가 촉촉하고. 네. 안녕하십니까. 물뚝심송입니다. 저는 이게 그 트윗상에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얘기가 굉장히 그 호의를 담아서 하신 얘기라는 건 잘 이해하는데 그래도 기분이 팍 상하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5일 매일 방송을 하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행히 그래도 주 5일이다. 주말에 푹 쉬고 다음 주에 보자.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하네요. 저희는 우리 맘도 몰라주고 녹음하려면 주말이 제일 힘들어요. 네. 저희는 일요일 낮입니다. 예. 가만히 있어 봅시다. 오늘 방송하고서, 내일 아마, 88 올림픽 고속도로를 타고, 경북으로 넘어갑니다. 오늘이, 전라도 마지막 편, 광주광역시인데요. 근데 이게 말이 이렇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런 걸 배웠어요. 전라도 광주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예. 네. 전라도 광주로 쓰면 안 되죠. 예. 물론 구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쓰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 경상도 부산, 경상도 대구, 그렇죠. 예. 그렇죠. 충청도 예. 대전 이런 말은 안 쓰더라고요. 그렇죠. 예. 경기도 서울. 그러니까 광주를 구분할 때는 경기도 광주와 광주 광역시 이렇게 구분하는 게 맞는 거죠. 그게 맞는 모양입니다. 네. 오늘은 광주광역시입니다. 물론 법적인 동네를 구분할 때는 그렇게 해야 하지만 지난 회와 비슷합니다. 실제로 동네의 분위기는. 네. 그건 저 영남도 마찬가지예요. 경북이나 경남이나 부산이나 대구나 비슷비슷하니까. 네. 이번 주간까지도 지겨운 그림이 지형도가 약간 다른데 영남과 호남은 그렇지만 비슷한 이야기들 이번 주에 좀 할 것 같습니다. 오버뷰. 광주광역시 기본사항. 현재까지 시도지사 선거구역 중에 서울특별시 다음으로 예비후보가 많은 곳이 광주광역시입니다. 새누리당, 새정치연합, 통진당, 노동당에 각각 1명, 무소속 3명의 예비후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초단체장 선거구는 5개, 등록 후보자 수는 31명으로 현재까지 6.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구에 7명, 나머지 4개 자치구에 6명씩의 예비후보가 등록했습니다. 광주광역시 의회의원 선거구는 19개의 의원 정수 19명, 등록 예비후보자 수는 109명으로 현재까지 5.7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구 제2, 3, 4 선거구로 1명을 뽑는데 각각 9명씩의 예비후보가 등록해 있습니다. 아이고. 안 됐어요? 네. 광주광역시 구의회 선거구는 38개, 의원 정수는 101명, 등록 예비후보자 수는 현재까지 245명으로 2.4대 1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수구 다선거구의 유권자분들은 다른 지역보다 조금 복잡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4대 1의 경쟁률로 4명을 뽑는 선거구에 16명의 후보 정보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는 7명입니다. 광고예요. 에브리온 TV 다 따져봐도 마지막 선택은 아로니아진 왕초보의 무한실내 컴스테이션이 도와주시는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지방선거 데이터 센트럴 잠시 후에 광주광역시 지방선거와 관련된 데이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XSFM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매일매일 활기찬 당신의 아침을 책임질 손안의 킹스베리, 중세 왕과 귀족들만 먹었다는 아로니아와 함께 발기찬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100% 폴란드산 아로니아 열매 농축과즙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친. 그것은 알기 싫다가 예전에 1회를 시작할 때하고도 비슷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버를 걱정하시는데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죠. 걱정을 마시라고요. 물론 뭐 걱정을 전혀 안 하시는 분들한테는 걱정 좀 하라고 잔소리하고 싶겠지만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 트래픽 용량 때문이 아니라 그냥 이용이 바쁘기도 하고 저도 바쁘기도 해서 홈페이지는 지금 디자인이 없거든요. 따라서 트래픽 용량이 거의 없어야 되는데 순수하게 여러분 드나드시는 것만 가지고 미어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몇십만 원 더 추가했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걱정 마십시오. 예, 저희들은 최대한 싸게, 최대한 크게 서비스하고 있으니까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한 사람 들어올 때마다 500kb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500kb 안 나와요. 500kb도 안 나와요. 뭐야? 500kb 그림이 안 없는데. 나와. 네. 그리고 저 청취자분들이 잘 혼동을 하시는 게 오디오 파일은 저희가 호스팅한 서버에서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 물론 그것도 따로 돈 내는데 걱정 마십시오. 그게 만약에 호스팅 서버로 나가면 그럼 큰일 나죠. 옛날에 납범수처럼 되는 거죠, 뭐. 네. 예. 그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뭐 1억 깎아줘서 1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절대 아니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저희들은 반 깎아주면 10만 원이 안 네, 현명하게 소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파 및 심지어는 다른 진보 언론 혹은 다른 모든 팟캐스트들도 시도 안 하는 어쩌다가 이런 걸 할 생각을 했느냐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겁니다. 그런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누가 했으면 저희가 했을 리 없지요. 그리고 이렇게 재밌을 줄 알았느냐. 예. 물론 물뚱님은 믿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멘션 답변해드렸어요. 아 진짜요? 예. 저는 이렇게 재밌을 줄 알았습니다. 전 재미없을 거라고 이거 누가 듣겠냐고 했는데 네. 그 UMC님이 재미있을 거라고 장담하면서 하자고 그랬다. 네. 별 미친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맞더라. 뭐 이렇게 그리고 됐어요. 전 세계의 청취자 여러분 기다려 주십시오. 2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훨씬 재밌는 총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은퇴를 하든가 해야지. 예. 근데 진짜 그냥 사람 명단만 봤을 때는 이게 무슨 재미인가 했더니 그래도 들여다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골골 방방골골에 사연이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네. 재밌죠. 최초로는 이 아이디어가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정치가 생활이라고 부르짖은 지는 이렇게 오래됐는데 왜 이렇게 생활에 적용시키는 사람들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살았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은 다음 달이 되더라도 아마 그런 정신으로 방송을 하겠죠. 광주광역시 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지요. 광역시 중에 꼬레비인 재정 자립도는 청취자분들도 예측하시기 쉽습니다. 울산광역시는 광역시가 되기 전부터 경제 규모가 광주보다 컸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울산시가 광역시로 발돋움한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했죠. 가장 거대한 국립공원을 갖춘 광역시입니다. 무등산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무등산이 해발이 1000m 넘어요. 진짜요? 네. 저는 심지어 운전만 했거든요. 무등산 한복판을. 어. 근데 등산하고 온 것 같아요. 숨이 좀 모자란 것 같고. 거기 산이 별로 안 가파라 보여가지고. 별로 안 높아 보이는데 네. 해발이 1000m가 넘고 도심 바로 옆에 그런 산이 있다는 건 대단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산세가 있는 산이 예, 그 정도 인구를 가진 동네에 있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해요. 콜로라도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광주에 계신 어떤 분이 저보고 꼭 내려와서 무등산 같이 올라가자고 해서 그럼하고 해놓고 지금 반년째 못 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영원히 연락을 안 받으실 겁니다. 간다니까요. 가봐야 돼 한번. 이 문화를 메인 콘텐츠로 밀어붙이기 위해서 민주정부 때부터 묻어내 애를 썼지만 주로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부천이나 부산처럼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지자체하고는 다르게 영화제가 흥행해서 참패를 거듭하고 있고 핵심 문화사업인 비엔날레도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광주의 문화사업을 키우겠다는 아이디어의 씨앗을 뿌린 건 보통 참여정부로 여겨집니다. 지금도 당시의 추진사업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도청 자리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곳은 5.18 유적지인 전남도청 건물 보존 문제로 공사가 한동안 중단이 되다가 현재 중재안이 나와서 추진 중이지만 구도청 주변을 다니는 사람들의 여론은 반반입니다.
저는 중립인 것처럼 반반이라고 썼지만은 실제로는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상권이 많이 무너졌다는 게 주요 이유일 것 같고요. 몇 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충장로 위주로 벌어지는 7080 축제만큼은 반응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외부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5.18 국민묘지라는 걸 보면 유희와 관광을 위해 오는 곳으로 만드는 일에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현재 가장 믿을 만한 기업이 기아차입니다. 네. 기아차죠. 물론 원래 아시아 자동차였죠. 향토 대표 기업인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금호고속 금호타이어가 있지만 현재 워크아웃 중이죠. 이것은 이제 뭐 경영진 오너 일가의 문제였겠습니다만은 연내에 워크아웃 졸업을 할 거라고 보도자료를 뿌리고 다니지만 행여 그렇다고 해도 지금까지 광주광역시는 그 타격을 다 흡수했습니다. 사교육시장과 건설시장에 도는 돈이 광역시 중에 가장 그리고 현격하게 적은 어떻게 보자면 서구형 도시입니다. 돈이 없어서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또 동네 분위기를 보면. 맞아요. 네, 예. 네. 광역시 중에 유일하게 과학고를 가지고 있는데 외고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될 경우에는 특목고나 자사고가 늘어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구나. 비록 욕먹어 마땅한 의리의리한 신청사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동네하고 다르게 일단 통유리는 아니고 그리고 의회동 5층 옆에 행정동 18층으로 5.18을 상징하고 있는 구조 덕에 아주 쉴드를 못 쳐줄 건 아닙니다. 관주도에 땅 잔치하는 경제사업이 여기도 있지요. 송암산업단지 내의 미디어 산업 클러스터, 나주시 금천면에 광주에 다 있는 지역에 전남편에 설명해드렸던 한전, AT, 인진원, 컨진원이 들어서는 공동혁신도시 빛가람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나주랑 같이 하는 거죠? 네, 이 도시의 공포, 무안, 나주, 장성, 화순, 담양, 목포, 구리에를 아우르는 2015년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스멀스멀 다가오고 있습니다. 큰일 났네. 그거 어떻게 해, 그걸. 그러니까 시에서는 일단 인천 케이스가 있으니까 인풋 대비 아웃풋에 대한 비즈니스 개념을 도입해서 대회의 마케팅 권리를 시가 100%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가능한 한 인근에 원래 있는 경기장을 쓰고 임대시설을 이런 단어를 직접 썼어요. 몽골 텐트식으로. 에이? 그때 지어서 그때 팔고 접기로. 관중석마저 가변식으로 해서 사업비를 최대한 감축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던진 주사위니까 이 똔똔 치고 넘어갈지 아니면은 인천처럼 이 모라토리움 근처까지 모라토리움의 얼굴을 보고 돌아올지 그럴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경선룰이 계속해서 문제인데요. 이 민주당 강세 지역은 현재까지는 여론조사 50% 공론조사 50% 방식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 부천이 영화제가 성공하는 이유가 네. 부천이 인구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서울 사람들이 가기가 편하니까. 그렇죠. 서울 사람들이 광주 영화제 간다는 건 큰맘 먹고 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인구를 적정 비율로 유지를 좀 해줘야 그다음에 뭔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데 네. 지자체들의 가장 큰 고민이 인구 감소라는 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네. 부산도 감사하는데요, 뭐. 네. 부산의 무시무시한 인구 감소세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편에 들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광역시장 후보입니다.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새누리당 후보는 이정재입니다. 남자 67세 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가 주소로 되어 있고 직업은 정당인 조선대학교 대학원 수학과 이학 박사입니다. 광주교대 총장을 역임했고 새누리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까지 했다고 합니다. 왠지 뭔가 자료가 더 이상 없을 것 같아요. 많아요. 왠지 그 목포시장 후보하고 소개시켜주고 싶지 않아요? 왜요? 목포시장 후보 장동건 씨. 장동건과 여기서 왠지 이미 서로 알고 계시겠죠. 그 잘생긴 이정재 생각도 나고. 예. 제 또래는 이정재라는 이름을 들으면 이제 주먹을 잘 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아, 그렇죠. 예. 조리돌림이 떠오르고. 예. 나는 깡패입니다. 예, 그 목걸이 걸고 막 돌아다니는 거. 목걸이요? 이정재 후보는 스스로 평하기를 43년간 교육에만 전념해온 교육자라고 평을 합니다. 아, 진짜요? 예, 근데 왜 저 광역시장에 출마하셨는지 모르겠어요. 16대에서 19대까지 총선 때마다 영입 제의를 받았지만 교육을 위해 다 거절했다라고 본인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도 시당 위원장을 시켜주는군요. 그러니까 이제 시당 위원장 된 게 최근이고
자 이제 난 정치를 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시당위원장을 한 거죠. 그 전까지 영입제의를 다 거절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영입제의가 있었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죠. 그렇습니다. 정치 여러분들 이제 인생 하루 이틀 사시는 것도 아니고 즉 유권자로 하루 이틀 사시는 것도 아니고 정치인은 우리 집에 15살짜리 애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거짓말하는 패턴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빤히 보이잖아요. 네. 그 아이들 거짓말 다 티가 나잖아요. 네. 정치인 거짓말도 똑같아요. 아니 전 세계 아줌마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본인이 딱히 누군가한테 어떤 방법을 전수받지 않아도 우리 애 거짓말은 파악되잖아요. 그럼요. 네. 정치인들도 좀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0년, 30년 뒤에 광주가 먹고 사는 문제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이 말은 맞는 말이죠. 당장 오늘 먹고 살기도 힘들지만. 그리고 캐치프레이즈가 뭐 선광주 후 정치입니다. What? 선광주 후 정치. 광주를 먼저 생각하고 정치를 나중에 생각하자. 광주의 정치는 언제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 저는 지자체 행정하고 정치가 이렇게 딱히 구분되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지자체에 정치가를 뽑아주는 게 시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얘기는 아마 그 광주에서 자신이 정치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일단 날 뽑고 뒷일을 생각해라. 그러니까 정치적인 생각하지 말고 내가 곧 광주다. 정쟁은 하지 말고 주상전화를 옹립하자 이런 거. 그러면서 대놓고 그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난을 합니다. 당의 정체성이나 정강 정책도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고 선거를 앞두고 간판만 바꾼 정당에 불과하다. 뭐 이런 험담을 합니다. 뭐 딱히 크게 틀린 말씀 하시는 건 아니긴 한데. 그 다음이 더 재밌어요. 새정치와 민주를 합친 정당이 새정치는 없고 마트에서 파는 1+1 상품 같은 느낌이다. 이거 그 호남에서 출마하는 새누리당 후보답지 않게 네. 비문이 별로 없고. 이분이 네. 뭐가 문제가? 비문이 없구나. 평생을 교육계 그리고 남으셨기 때문에. 네, 일침이 있네요. 예. 저도 물론 그런 생각은 들어요. 사람이 인을 이루고자 하면 수학을 배워야 돼요. 막 칭찬해주네요, 우리. 그 이제 어떤 인터뷰 기사에서 기자가 득표율 목표가 몇 프로냐. 이 호남 지역에서 출마한 새누리당 후보는 항상 이 질문을 받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랬더니 정색을 하고 나는 당선이 목적이다라고 대답을 하셨답니다. 이전에 우리 저 광주에서 그 이웃집 정무수석 인터뷰할 때 들었던 말하고 비슷하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슬슬 비문은 아닌데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네. 광주에 새누리당 소속이 구의원 한 명밖에 없어가지고 중앙 정치와 소통이 안 된다. 네. 이래서야 되겠는가? 네. 그러니까 왜 새누리당이 한 명도 없냐 이거죠. 한 명밖에 없냐 이거죠. 광주시 전체에. 네. 예. 그럼 바로 이어서 광주시 예산이 올해 3조 1,573억 원으로 작년보다 25.3% 인상되었다. 근데요? 라는 것을 근거로 박근혜 정부가 호남을 절대 소외시키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앞에는 새누리당 소속 정치인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중앙정부와 소통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해놓고 바로 뒤에는 그래도 박근혜 정부는 광주를 소외시키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거는 사실 좀 앞뒤가 안 맞죠. 나름대로 노력한 흔적은 보이네요. 노력은 가상하지만 그 실제로 현실은 어떨까? 5월 4일자로 한백 리서치 조사에 의하면 이거 아직 여론조사 결과는 아직은 얘기해도 되죠. 네. 좀 더 지나야 금지가 되는 거죠. 네. 윤장현 후보가 26.4%, 이용섭 후보가 25.7%, 강훈태 후보가 21.0% 이게 저 쟁쟁한 3명이죠. 예. 네. 그 뒤를 이어서 11.8%를 합니다. 4위죠, 4위. 나쁘지 않네요. 그러니까 이게 저 다른 곳 같으면 굉장히 낮은 지지율이지만 네. 광주의 새누리당 후보라면 굉장히 높은 편이고. 네. 이게 만약에 앞으로 잘한다면 또 그리고 이제 그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계속 혼란을 지속한다면 네. 어떤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네. 이런 관점도 한번 지켜보시면 재미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더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이분이 제가 보기엔 뭐 당선 가능성이 있냐? 뭐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죠. 네. 작아서 그렇지. 뭐 그렇죠. 예, 그렇죠. 당선 가능성 항상 있는 거고. 저는 이쪽보다는 이제 역시 광주광역시는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들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예, 그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네. 첨언하면 저는 여론조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론조사가 전혀 무용하다고 생각할 뿐이죠. 그렇죠. 근데 여론조사를 그나마 이 선거를 보시는 데에 선거를 들여다보시는 데에 도움이 될 만하게 여론조사를 쓰시고자 한다면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상대방 당이 두 자릿수 정도의 지지율은 받고 있으나 당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곳, 즉
경남과 광주의 여론조사를 한번 지켜봐 주시면 예, 나중에 결과하고 비교하시면 재밌는 것들이 좀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3명의 방금 말씀해 주셨던 후보들을 차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새정치연합의 공천후보 윤장현 후보입니다. 남자 65세 정당인 조선대 의대와 동대학원을 나온 의학박사입니다. 아시아인권위원회 이사라고 전해집니다. 당연히 새정연 창당 멤버고요. 광주 YMCA 이사장을 거쳐서 YMCA 전국연맹 이사장을 지냈습니다. 지금까지도 안과 의사입니다. 2000년부터 14년 동안 광주 비엔날레 이사를 지냈습니다. 새정연의 전략공천 후보지요. 이 전략공천 후보라는 단어는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북에 새정연의 이번 지선 분위기를 보여주는 태풍의 눈입니다. 본인은 고요하고 나머진 다 태풍이에요. 네. 강훈태 현 시장더러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 광주 5개 모든 구에 6천여 세대 선수촌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겠다는 강훈태 시장의 선심 공약을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도 자동차 산업 설비 증설을 통해서 연봉 4천만 원 이상의 일자리 1만 개를 만들겠다는 논리에 이빨이 좀 빠져 있는 애매한 공약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게 꼭 맞는 법칙은 아니지만 전략 공천은 의뢰, 지역 공약이 좀 빈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통하네요. 그 유권자 여러분들이 그 정치인들의 대표적인 거짓말 중에 하나인 그 공약을 보는 방법을 좀 배우실 필요가 있어요. 네. 저 공약은 왜 했을까? 실제로 저걸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필요에 의해서 그냥 한 구절 넣은 것인가? 혹은 자기 입에선 나왔는데 머릿속에 없는 것은 아닌가? 네,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런 그 대규모 개발 공약은 네. 광역시 정도의 광역시장 후보 정도라면 최소한 2-3가지를 끼워 넣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생각이 없는 걸 넣는 거죠. 네. 예. 원칙과 다르게 무소속 후보 2명을 제가 소개해드려야 됩니다. 사실상 민주당 후보잖아요. 무소속의 강운태 후보 남자 65세. 직업은 광주광역시장.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내무부 장관을 지냈고요. 16대, 18대의 재선 의원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탈당했습니다. 그런 따끈따끈한 무소속 후보입니다. 저번에 예전에 그것은 알기 싫다 그 광주 FC 편 들으신 분이라면 네. 익숙한 이름이 아닐까 싶네요. 네, 광주 FC 사태에 어느 정도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새천년민주당, 대통합민주신당, 그리고 현재 새정치민주연합까지 해서 4번 이름 다른 4개의 당을 탈당한 기록이 있습니다. 오. 전남북 자치단체장들의 경우에서 보듯이 흔한 일인데 이분은 좀 많이 하신 편입니다. 네, 그 중에서 좀 많죠. 네. 네. 광주 순환도로를 놓고 벌인 먹튀 해외, 즉 어맹부자본 맥쿼리 한국인프라 투용자와의 법정 싸움에서 승리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대로 재판이 종결되고 광주시가 사업권을 돌려받으면 2028년에 사업 종료 때까지 지불해야 했던 추가 이자 3,500억 원을 아낄 수 있게 됩니다. 돈 많이 벌었네요. 네. K-팝 전용 공연장 건립이라는 이름마저 멍청해 보이는 사업에 매우 관심이 있었지만 이게 할리우드랑 뭐가 달라? 다행히 일산에 손학규 배아파 낳은 한류 월드에 빼앗겼습니다. 다행이네요, 그건. 오히려. 네. 광주시청의 행정 접수 창구를 확대 개편해서 소위 을을 위한 직소 민원센터라고 명명해서 직소 민원? 제가 작년에 개장했습니다. 그게 발음이 지금 지그소우가 같아서 이게 그 톱 얘기 같은데. 저도 그런 거, 그러니까 그 퍼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직소 아니에요, 직소? 그래요? 맞나? 너는 지그소우 맞나? 민원인을 그러니까. 소중히 생각하지 않았지. 민원인들이 공무원에 게임을 시작하지. 자, 민원을 시작하지. 시청이 나의 표를 소중히 생각하지 않았지. 직소 민원센터. 아니, 뭐야, 이게. 공포영화 매니아로 추정되는 후보입니다. 현 시장이니까 몇 가지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유치를 둘러싸고 광주시 측에서 국무총리와 문광부 장관의 사인을 가라로 날린 공문서 위조 논란이 있습니다. 뭐야?
이거 유명했죠. 공문서 위조 사건. 강훈태 공문서 위조 사건. 한국 정부가 2011 대구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 버금가는 1억 달러대 재정 지원을 할 계획이라는 정부 보증서를 가라사인으로 위조했으니까 만만치 않은 범죄입니다. 집무실도 압수수색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물론 웃긴 거는 강훈태 시장이 그렇게 해서 고발당한 날에 개최지로 선정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긴 합니다. 이에 더해서 광주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비리도 압수수색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광주시의 대표적인 실패 정책 3D 프린트 컨버팅 사업과 관련해서 광주시가 직접 출연한 법인이 10억 원을 투자한 회사에 시장의 아들이 근무하다가 특혜 논란이 일자 사직한 기억이 있습니다. 기아자동차하고 사이좋게 돈을 풀어서 지은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AKA 정몽구장은 실제로 그렇게는 안 부릅니다. 뭐야? 미쳤어요? 다른 사업에 그렇게 큰 돈을 들여도 인정받기가 힘든 여타 지자체장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진짜 그래요. 예. 스토리텔링 기법을 반영한 각종 도표와 그림 사진을 가미한 전국 최초의 광역 지리지라는 것을 발간한다고 작년 7월 25일에 보도자료 다 풀어놓고 아직 안 낸 것 같습니다. 추가해서 얘기를 하자면 네. 그 무소속으로 출마한 게 상대 후보들이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어쩔 수 없이 조기 출마를 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사실은 뭐냐면 현직 시장인 게 굉장히 유리한 거죠. 그래가지고 경선용 당원들을 산하 공무원하고 단체장들을 동원해가지고 모집을 했어요. 경선용 당원을. 네. 근데 이제 신당이 창당되니까 네. 그게 다 소용이 없어진 거죠. 경선용 당원은 무슨 김장용 장갑 이런 거. 그래가지고 이게 또 들켜가지고 대변인하고 뉴미디어 팀장이라고 네. 그 댓글 부대장이 있어요. 그래서 광주 FC 때 한번 네. 사설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그 사병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댓글 부대장이 구속 수감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그러니까 이게 현직 시장이면은 이런 게 문제가 돼가지고 아예 출마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탈당했다는 설이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다음 후보 보시죠. 무소속의 이용섭 후보입니다. 남자 62세, 직업은 정치인이라고 나오네요. 참여정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냈고요. 18, 19대 재선의 국회의원이니까 현 국회의원이었다가 직을 버리고 광주시장 공천을 받으러 왔다가 탈당했다는 사실까지 바로 프로필로 이해가 됩니다. 강원태 현 시장과의 공천 경쟁 리턴 매치인데 대결 그림이 좀 애매해졌지요.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동 학위제를 추진하고 국립대끼리 상호 지원을 가능하게 해서 영역별 비교 우위를 유도하겠다고 했던 문재인 대선 캠프의 대학 교육 공약, 소위 서울대 해체 공약이라고 불렸던 공약이 이용섭 의원실의 작품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또한 국회에 있을 때는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조금 더 제한하고 휴업일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지역과 관련된 법안 발의했던 기록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통합진보당 윤민호 후보입니다. 43세 남자 정당인 조대 환경학과 4학년 재적이네요. 현재 통합진보당 광주시당 위원장이고 현재 북구 대형마트 입점 저지 시민대책 공동대표입니다. 여느 통진당 후보와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권 규탄, 그러나 박근혜보다 민주당을 더 규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의도에서는 관제야당, 광주에서는 막대기 공천, 도로민주당 규탄한다라고 일갈합니다. 광주에서는 그럴만하죠. 예. 광주에서는 그러니까 민주당,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새정의원이 네. 그러니까 그 새누리당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진당 그 지역당의 위치에 따라 그렇죠. 주로 까는 대상이 변합니다. 이렇게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죠. 제일 강자를 까는 거죠. 예. 3월 13일 통진당 광주 지역 출마 예정자 33명이 합동 출마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예. 세 사람이 각각 구태정치, 독점정치, 박근혜 독재라고 쓴 세숫대야를 쓰고 있으면 거기에 진보정치라고 쓴 막대기를 든 사람이 그 세 사람을 구타하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이렇게 폭력적인 퍼포먼스를 해. 사람을 왜 때려? 실제로 구타하진 않고 이렇게 퍼포먼스. 그건 뭐예요? 오줌 싸게 혼내는 그림이에요? 오줌 싸게는 키를 쓰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요. 대야를 쓰고 있는 것은 이게 뭔가 상징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잘 안 떠오르네요. 네. 구태 정치를 통해서 자신을 방어하고 있다는 뜻일까요? 모르겠네.
이병훈 노동당 후보입니다. 44세 남자, 노무사, 학력을 미기재했네요. 민주노총 광주 전남지역본부 지도위원이고요.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광주지회, 아르바이트노조 광주지부,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공공운수노조 광주 전남지부의 자문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노조라니까 좀 이상하고 네. 그 알바 노조 아니에요? 알바연대. 알바연대인가? 네. 아 근데 아르바이트 노조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 다른 건가 보죠, 그건 또. 예. 모르겠어요. 불법 도급 택시를 근절하겠다. 산학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택시를 빌려주는. 그리고 무상버스 공약을 했고요. 무상버스. 그리고 강훈태 후보가 공문서를 위조해서 유치한 그 2019년 수영 선수권을 반납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물뚱님이 좋아할 기본소득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노동당이니까. 예. 노동당의 다 정강 정책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장애인에 한해서. 장애인만. 예. 그럼 기본소득이 아니지. 광주를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만들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병환 했나? 안 했죠. 아니요, 저. 이병환 무소속 후보입니다. 59세 남자, 정치인, 고대 신방과를 졸업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청와대 비서관,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비서실장, 사람 사는 세상 3대 이사장, 국민참여당 상임고문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친노계에다가 참여단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노무현 재단을 했던 정도니까 친노계의 핵심 인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원래는 KBS 정책기획실 옛날에 80년대 보도본부에 있던 언론통이고요. 2010년 광주 서구 다선거구 기초의원을 했습니다.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폭거를 받아들인다면 그간의 정체성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라며 이제 광주의 다른 후보들을 이렇게 보면서 한탄하는 모습을 이병환 후보는 원래 역사적으로 좀 이렇게 좀 특이한 과정이 있는데 그걸 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예전에 그 중국 역사에 그 마오쩌둥 시절에 하방이라는 용어가 있었죠. 그 뭐예요? 그러니까 당 고위층을 바닥에 내려가서 고생을 하게 해서 뭔가를 새로 깨닫고 다시 올라와라 뭐 이렇게 해서 네. 그 하방을 하는 뭐 하방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병환 후보가 전에 이제 그 대통령 그 청와대 비서실장 출신이 광주 서구에 구청장도 아니고 구의원으로 출마했어요. 그러게요. 예. 이게 좀 이질적인 경력이 굉장히 이질적인 게 예. 그때 이제 이게 하방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참여정부가 실패하면서 참여정부 관련자들이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풀뿌리로 돌아가서 그 실제 민주주의가 어떻게 되는가를 다시 깨닫고 다시 올라와야 된다. 예. 그리고 이제 하방을 내려갔는데 내려가서 끝이셨죠. 불러 올려줄 사람이 없잖아. 아유, 그렇죠. 지금 이제 그 광주 서구 구의원 활동하다가 이제 약간 격을 올려가지고 광주 광역시장 후보로 나왔는데 네. 이제는 전혀 주류 후보가 못 되는 겁니다. 네. 뭐 지지 세력 다 없어졌고 네. 참여정부가 계속 이어졌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다른 대우를 받았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저 광주 광역시에 있는 3명의 후보가 몽땅 다 정치적으로는 쟁쟁한 후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3명의 쟁쟁한 후보 중에서 뭐 물론 이제 강원태 현 시장도 쟁쟁하고 그 이용섭 전 장관도 쟁쟁하고 네. 원래 이 둘의 게임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안철수 진영에서 한 명을 내려 꽂아가지고 전략공천이 내려오면서 여기서는 저는 뭐 그걸 그 지금 이 방송에서는 뭘 잘했다 못했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게 꽤 좋은 후보가 여러 명이 있다면은 그럼 경선을 했어야 하지 않는가? 근데 경선 없이 그냥 전략공천을 간 건 좀 무리한 결정 아니었던가? 네. 이런 얘기까지는 하고 싶습니다. 예. 네. 노동당 이병훈 후보에 대해서는 노동당 이병훈 후보의 후보 명함을 보면 다음과 같은 공약이 써 있습니다.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를 반납하겠다. 그리고 24시간 보건소를 도입하겠다. 수수료가 아예 없는 광주시 공영 체크카드 공사를 설립하겠다. 저건 그 기본소득 진영에서 많이 나온 얘기인데. 제보해주신 트위터에 황7531님 감사합니다. 저한테도 이 노동당 후보의 막 사진 같은 거 많이 누가 보내주셨습니다. 네. 네. 뭐 그렇습니다. 예. 구청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구청장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광주는 동서남북 광산구가 있습니다. 5개 그 구가 있는 거죠? 네. 그냥 한 번에 얘기할게요. 5개 구에 새누리당 후보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 그 날로 드시려고 5번 말씀하셔야지, 지금. 네. 그럼 5번 하겠습니다. 시켜주십시오. 동구의 새누리당 후보는 없답니다. 구의 캐릭터 중에 여성 캐릭터 이름이 금남이인 동구입니다.
동네에 오래 사신 분들에게는 DJ보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가 더 높은 경우가 많다고 전해집니다. 국민의 정부 시절에 도청이 무안으로 이전을 했는데 여기에다 아시아 문화전당을 짓기로 한 것이 참여정부 때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정부는 서운하게 했는데 네. 참여정부가 뭔가를 채워줬다. 네. 쇠퇴 중인 구도심입니다. 광주광역시 중에서도 재정 자립이 좀 잘 안 되는 동네입니다. 회가 맛있는 대인시장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제 도심 중에 도심이었던 충파 앞은 대형 아울렛과 영화관이 들어서면서 젊은이들의 발길이 예전보다는 늘었는데 나머지 동네는 계속해서 경기가 꿀꿀합니다. 역전을 위해 준비한 카드가 충장로 5가의 화상 경륜장 유치 이슈입니다. 하지만은 이미 계림 1동에 화상 경마장이 있고 롯데백화점 뒤편에 집창촌까지 있고 해서 보통은 이제 대도시의 집창촌들 많이 정비를 했는데 아직 있고 해서 좋지 않은 교육 환경도 이슈가 됩니다. 재판까지 되게 자주 가고 갈 때마다 매번 무죄 선고를 받는 것으로 유명한 삼선의 무소속 박주선 의원이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예비 후보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컷오프를 통해 새정연의 후보는 2명이 남아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양혜령 후보, 여자, 51세, 치과 의사입니다. 대학원은 전남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노후 6교 철거, 구청장 직속 양성평등이 설치, 백화마을에 백범기념관 건립, 그리고 가장 무시무시한 건설 공약으로는 무등산 지산유원지에 메디컬 센터를 설립해서 의료관광 산업을 양성하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노희용 후보, 남자, 51세,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고요. 현재 동구청장입니다. 어떤 분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디펜딩 챔피언이냐, 디펜딩 챔피언이냐. 디펜딩, 물론 누군가에게 의존을 하겠죠. 챔피언이 힘이 빠져가지고 시민이라든가 중앙당이라든가의 디펜드를 할 텐데. 그러니까 만약에 마라톤을 하는데 누군가에게 의지해서 들어오면 디펜딩 챔피언이 됩니다. 어깨에 매달려서 이렇게. 예. 근데 금메달에 2번째 도전하면 디펜딩 챔피언이죠. 예. 네. 죄송합니다. 발음이 거지 같아서. 현재 구청장입니다. 동구청의 무기계약직 채용의 대가로 돈을 받은 처남 때문에, 이 사람 말고요. 유태명 전 구청장이 사직을 하면서 치러진 대선날의 재보선을 통해 입성한 구청장입니다. 통합진보당 김미화 후보입니다. 37세 여자, 의료인입니다. 근데 전남대 간호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했다고 하는 걸로 봐서 간호사 선생님이네요. 예, 간호사이신 것 같습니다. 37세면 굉장히 젊은. 예, 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 노동조합 지부장입니다. 통합진보당 광주시당 의료민영화저지 특별위원장이고요. 노동자와 영세상인의 땀의 가치를 인정받도록 하겠다는 그 공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소속 오형근 후보입니다. 51세 남자, 성형외과 전문의세요. 그쪽은 왜 이렇게 다 의료계가 많아요? 그러니까요. 조대 의학대학원 의학박사입니다. 그 간호사와 의사가 경쟁을 하는 거네요. 경쟁하고 있습니다. 네. 광주 종합버스터미널 맞은편에 오형근 성형외과 원장입니다. 네. 정책 네트워크 내일 실행위원이고 유스케어 맞은편에 되게 큰 건물들 많이 있어요. 네. 민주당 중앙당 보건의료특위 부위원장을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그 캐치프레이즈는 이렇습니다. 동구의 안철수. 구민이 주인되는 새정치 오형근이 실현하겠습니다. 이분이 그 안철수 신당이 처음 출범을 모색하던 9월부터 그 광주에서 이렇게 호응한 안철수계로 꼽히던 사람인데요. 최근에 동구청장 후보로 경선에 참여했는데 5월 8일 며칠 전이죠. 5월 8일 경선 불참과 무소속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흔한데 경선 불출마의 변이 저는 좀 특이하더라고요. 뭔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이 과거 경선 결과에 불복해 출마한 경력이 있는 양혜령 후보를 경선 후보자로 분류하는 등 난맥상이 한계에 달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경선 불복한 사람을 왜 껴주냐 그러면 자기가 불복한 거야? 예, 경선 불복했던 사람이 왜 저기 점수에 있냐? 들어오냐? 나는 경선 안 하고 나와야지? 좀 다르죠, 약간 다르죠. 근데 지난주에 2번이나 들어서 그런지 예. 이제 참신한 개그는 아닌 네, 것 같아요. 약발이 좀 만약에 떨어지네. 웃기려고 하셨다면 이 후보는 실패하셨다. 네. 그리고 그건 있네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서울대 의대 출신이다 보니까 의료계 분들이 안철수 진영에 많이 합류하신 것 같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나요? 예. 경향성은 이제 앞으로 아까 다른 동네 뭐- 후보들을 보면서 파악해 보기로 하죠. 저 안과 의사도 있었고 어. 성형외과도 있었고. 네. 서구로 넘어가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광주광역시 서구는 통진당의 오병윤 의원을 상대로 새누리당 이정현 현 홍보수석, 청와대 홍보수석이 선전했던 그 동네입니다. 육군의 포병교, 보병교, 기계화교, 공병교, 화방교 등이 있다가 옮겨간 곳이 바로 상무지구지요. 새 센터입니다. 광주에 실제로. 광주광역시청이 이곳에 들어서면서 잘 나가기 시작한 동네죠. 주거구역이 주로 서구에 있고요. 고속터미널인 민자쇼핑몰, 유스퀘어가 정말 저도 몇 번 봤지만 크고 아름다워요. 진짜로. 그거 왜 그렇게 크게 지은 거예요? 나 가서 뭐 깜짝 놀랐어. 뭐 이렇게 큰가 하고. 근데 여전히 저 센트럴시티의 쇼핑몰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서울에서 하긴. 온 사람은 할 말은 없는데 뭐 그렇죠. 근데 유스퀘어는 그 성공을 했죠. 크게 지었는데 일단은 소통력이 너무 많아요. 그걸 잘 돌아가고 있는 예. 것 같아가지고 다행이 있더라고요. 상당히 성공적인 민자터미널입니다. 아, 통닭으로 예. 그래도 너무 크게 졌어. 그건 도시에 어울리지가 않아요. 스타워즈 느낌 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스타워즈 그 우주선 터미널. 근데 유스퀘어 쪽은 다 모든 게 커서 기아차 공장도 그렇고 하긴. 예. 일단 광주 시민들의 그 서구민들의 반응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통닭으로 유명한 복개천 양동시장이 있습니다. 그런 거 어떻게 하세요? 갔었거든요. 거기 그 무슨 그 신문 봉투 같은 데 넣어주는. 옛날 오리지널 통닭구이. 네. 예. 저는 뭐 주로 이제 관광 온 사람들은 외지에서 관광 온 사람은 통닭보다는 홍어를 쳐다보지만 지금은 멀쩡하고 이쁘지만 이 양동 복개천 시장이 2013년에 20년 넘게 장사를 해온 일부 상인들을 상인회에 소속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속해서 내쫓기도 했는데 실제 원인은 엄행부 서울시장 스타일의 유니버시아드 대회 이전에 누군가가 도로 정비를 하고 싶어 했던 게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굴까? 컷오프가 끝나고 새정치민주연합에는 2명의 후보가 마지막 경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신현구 후보 남자 54세 정당인이라고 나옵니다.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했고요. 안철수 진심캠프 대외협력위원이었다고 나오네요. 2006년에도 서구청장 후보로 나선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때는 공천 탈락에 의한 무소속 출마였습니다. 염주동과 마륵동을 잇는 스포츠시티를 만들겠다. 광주 출신 가요사의 레전드인 고 김정호 선생을 기리는 김정호 추모 음악제가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걸. 그리고 양동시장 내에 공판장을 유치하겠다는 공약도 있습니다. 저는 거기 진짜 큰데 공판장이 없는 줄 몰랐네요. 새정치민주연합의 임우진 후보입니다. 남자 61세 정당인 전남대 행정학 박사고요.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을 역임한 적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광주서 을 지역위원장이었습니다. 서구청과 산하기관, 서구와 공공계약을 체결한 기업까지의 범위에서 거기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한해서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이라고 이름 붙인 무언가를 적용해서 보장하겠다는 게 공약입니다. 생활임금은 꽤 유명한 용어입니다. 네. 그게 뭐 부처부터 시작했는데 네. 최저임금을 좀 더 확장한 개념이죠. 네. 지자체선에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저임금보다 비싸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액수가 높습니다. 예. 저소득층의 LPG 고무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즉각 교체하고 용기 교체 비용을 무상 지원하겠다. 상무 소각장 부지에 환경박물관을 짓겠다. 그리고 광주시가 늘 하는 기아차 사주기 운동에 연계한 KS 복지펀드라는 것을 조성하겠다. KS는 뭐예요? 모르겠어요. 기아의 K겠죠? 기아 쉣 모르겠어요. 마륵동 탄약고 부지는 일단 공공용지로 보고 확보는 하겠다. 신영구 후보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 스포츠 어쩌고 얘기했었죠.
국민체육진흥공단 및 보건소와 연계한 시민 체력 건강 인증 제도를 도입해서 신체 조건에 맞는 운동 종목을 처방받도록 하겠다. 이거는 좀 위험한 공약인데요. 시민을 대상으로 한 체력장 공약을. 시민들 상대로 체력장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 불합격하면 뭐 어디 취직 못하고 막 이러면 어떡해. 무슨 그 시민들을 종마로 키우겠다는 그런. 그렇습니다. 네. 네. 새누리당 해주세요. 네, 없습니다. 무소속해주세요. 아, 서구요? 네. 서구엔 무소속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구청장 후보로 넘어갑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새누리당이요. 없습니다. 광역시의 특성화 사업으로 가끔 동네의 꼬마들도 비웃는 이맘동의 광주 김치타운. 김치타운은 뭐예요? 모르겠어요. 웃나? 가서? 배추들이 이렇게 커뮤니티를 이루면서. 김치 특성화 사업이에요. 예. 노인건강사업과 관련해서 빛고을 노인복지센터 전남대의 노인병원이 있습니다. 고급주택가인 봉선 2지구를 중심으로 야자가 좀 빡센 학군입니다. 물론 사교육열이 그래도 한국인데 없진 않죠. 대한민국인데. 그런데 보통 광주의 사교육 분위기는 학원을 보내는 것보다는 사립학교가 야자를 죽도록 시키는 패턴이지요. 그중에 좀 심합니다. 남구가. 트렌드가 그렇게 돼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 지역 특성인가요? 저 고등학교 다닐 때도 엄청 그랬거든요. 오늘 새벽에 등교해서 내일 와요. 집에 오면 캠프네요. 내일이요. 캠프. 네. 전주와 광주는 또 다르겠지만 컷오프를 통과한 새정치연합의 2명의 후보가 있습니다. 김만곤 후보 남자 56세 세무사입니다. 전남대 경영대와 동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남구의회의 부의장입니다. 구의회 3선입니다. 김만곤 세무사무소 대표시고요. 남구가 신청사가 지금 들어섰어요. 신청사에다가 직간접 예산 960억 원을 투입했다가 빚더미에 쌓여 위기를 겪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김만곤 후보가 남구청은 반박 중입니다. 구의 부채에 대한 공개 토론을 해보자고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남구청에 빚이 있다면 김만곤 후보의 부인이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헐. 김만곤 후보의 부인은 2011년에 옛 남구청 인근 땅을 매입한 뒤에 2년 뒤에 이곳의 매입회사에다가 12억의 이익을 보고 되팔았습니다. 이것이 어린이 여러분 알박기입니다. 이렇게나 성공적인 알박기는 구청이 이전한다는 정보를 미리 갖고 있을 경우에나 가능합니다. 내가 아무리 부동산을 몰라도 이 정도는 알 수 있어요. 현재 후보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라고 쓰여진 팻말을 직접 들고서 로타리에서 선거운동 중입니다. 그럼 쉽게 얘기해서 자기 부인이 알바해서 떼돈 벌었는데 그때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지금 구청을 공격하고 있다. 스토리는 그런데 그럴 수도 있다. 나온 팩트에 의한 스토리는 그런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알박기가 아니고 그냥 땅을 공터를 갖다가 판 걸 수도 있죠. 그냥 선의를 믿습니다. 예. 진짜? 안 믿자, 솔직히 통신당의 말해봐. 선의도 좀 믿어봐. 예.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철원 후보 남자 55세 변호사입니다. 전남대 정외과를 졸업했습니다. 민변 변호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 변호사입니다. 본인 이름의 법률사무소가 있고요. 그리고 공약 중에는 구청장실 아예 싹 없애겠다라는 공약도 있습니다. 자기가 구청장에 나가면서 구청장실을 없애면 자기는 어디서 근무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요. 집에 가서 일하나? 화장실? 모르겠습니다. 민원실 안에 들어앉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문제는 저도 구청장실 이런 데 몇 번 가봤는데 구청장실이 없어지면요. 구청장실에 소속돼 있는 직원들이 좆됩니다. 그렇죠. 당연하지. 보좌관 이런 사람들이 서 있어야 돼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아랫사람들 입장에서는 구청장이든 뭐든 그 기관장 있잖아요. 네. 최대한 깊은 방에다가 가둬놔야 되거든요. 저 잘 보이지도 않고 네. 나오고 없는 방에 저 안에 집어넣어야 돼. 나오기도 어려운. 네, 그래야 일하기가 편하지. 최대한 안락하게 만들어가지고 나오기 싫게 만들어놔야 그래서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서 비서나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못 나오게 계속 막고 있어야 되거든요. 심지어 그 안에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침실도 있어야 돼. 네. 아예 못 나오게 그냥.
배고프다 그러면 뭐 갖다 주고 먹을 거 갖다 주고. 그래서 저는 문재인 후보가 광화문으로 가겠다고 했을 때 좀 두려웠어요. 왠지 국민이 생각해도 번거로워. 청와대에 좀 계시면 저 어떨까?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자꾸 나오려고 그래 높은 사람들이. 네. 이철원 후보의 홈페이지 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선거철이 되면서 제 홈피에 들어와 악성 광고성 글로 도배를 하는 행위를 지금껏 조용히 삭제해왔습니다. 양심이 있으면 그만하겠지 믿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그 도가 심하여 삭제하기도 힘들 만큼 대량 도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홈피 관리자 올림. 그거 그냥 광고 보실 텐데. 이 글에서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뭐죠? 올린 사람은 홈피 관리자라고 써 있는데 글의 내용은 제 홈피에 들어와. 여기에서 본인이 직접 본인이 관리자. 직접 썼구나. 이철원 변호사가 홈피 관리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분을 지지하시는 남구청의 유권자 여러분들은 거기 가시면 말 걸면 후보가 봅니다. 그 게시판 글을 직접 보고 관리까지 하시니 소통하는 힘드시겠네요. 분이네요. 예. 근데 요즘에 어지간한 뭐 제로보드 같은 기반의 게시판들은 도배성 봇 때문에 아주 다들 골머리를 앓고 있죠. 네, 그렇죠. 예. 네. 무소속 강도석 후보입니다. 59세 남자 정치인 광주일고를 광주일고를 조립하다니. 졸업했습니다. 광주광역시 의회 의원을 했고요. 한민족 통일문제연구소장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정치를 요구하는 지역민의 뜻을 받들어 6.4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새롭다기에는 지역민들한테 좀 익숙한 얼굴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13대 총선에서 2012년 총선까지 이번이 17번째 출마시거든요. 지난 회에 나왔던 사람하고 비교해서. 이겼네. 이쪽이 기록 같은데? 이분이 이기셨는데. 출마왕인데, 출마왕? 근데 순수성에 있어서는 익산의 박경철 씨가 이기시죠. 왜냐면 이분은 당선된 적이 있어요. 당선이 됐구나. 이분은. 순도가 떨어져. 남구청장에 6차례 출마, 광역차례 4차례 출마했는데. 이분은 2007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광주 시의원에 당선되십니다. 저런. 기초의원에 당선되셔요. 그래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럼 빨리 사퇴를 했어야지. 당선되기 전에. 그래가지고 이분도 그런 비판을 의식하셨는지 1년 만에 때려치우시고 1년 만에 때려치우시고 2008년 총선에 출마하십니다. 이제 하나 먹었으니 또 이로 간다. 그래서 총 9만 5천여 표 중에 4천 표를 얻고 낙선. 그리고 6명 중 4위를 했는데요. 참고로 당시에 이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이 무소속 강운태 의원이었습니다. 그렇구나. 네. 이런 분들 보면은 사실 저희는 지금 유쾌하게 웃었지만 저는 이분의 가족들이 걱정이 돼요. 권속이 고생해요. 정치인이 있으면 집안에. 뭐 배우자라든가 뭐 자식이라든가 이렇게 있으면 자녀라든가 있으면 그 사람들 도대체 이분을 어떻게 생각할까? 가족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번 이 지방선거 데이터 센터를 하면서 하나 확실하게 느낀 게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돈 없어서 힘들게 사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돈이 참 우습구나. 맞아요. 이렇게 막 쓰고 싶을 정도로. 제가 이게 진짜 경험 있는 게 잠깐 짧게만 얘기하자면 제가 나온 고등학교의 이사장이 이 출마 중독자였어요. 그래서 그 지역구 의원에 4번 출마해서 4번 다 떨어지거든요. 무슨 한국 출마회 이런 데서 이렇게 돈 지원해가지고 출마 중독 치료해주고. 근데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마사회 산하회 출마회 있고 출마 중독.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한 2번, 3번째까지는 그래도 뭐 어디가 사학재단을 가지고 있고 막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다 가산을 탕진해도 이제 티가 안 나는 정도였는데 3번째, 4번째 가면서 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학재단이 있었는데도? 네, 사학재단이. 그러니까 사학재단 자체가 막 찌그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런. 돈을 얼마나 많이 썼길래. 그래서 결국은 이제 원래 있던 학교 부지를 팔고 어디 저희 뚝 떨어진 데로 가가지고 좀 싼 부지로 바꾸고 그 돈으로 빚을 갚고 그래가지고 4번째 출마할 때는 아예 그 아들들이 아버지한테 대놓고 한 번만 더 출마하시면 가족의 관계를 끊겠다. 라는 얘기를 듣고 또 출마해서 낙선했어요. 그런데 17번 출마한 후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17번 출마하면 도대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이게.
게다가 대충 하신 것도 아니에요. 당선이 한 번쯤 당선될 될 정도. 정도였으면 진지하게 출마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진지하게 출마했다. 누구도 장난으로 출마하지 않는 지방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상당히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아주. 예. 북구로 넘어가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가 있는 임동, 중앙동을 포함한 일부 지역이 저도 눈으로 봤는데요. 공동화가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아유. 60년대부터 주거지 개발이 이루어진 올드타운입니다. 사양산업, 이 대구광역시 때 자세히 또 얘기를 해보겠지만 사양산업인 방직공장이 있던 곳들 위주로 빵꾸가 나고 있습니다. 그건 뭐 오래된 추세입니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의원의 부친 김용주가 설립한 전남방직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 지금도 유명한 전남방직. 남아있고요. 예. 예. 지금 주로 익산가 있지만은 직선화가 마무리돼서 내년에 개통될 KTX 호남선은 실제 지금 KTX는 KTX가 아니죠. 호남선은 그냥 예. 일반 조금 빠른 기차. 만약에 버스 기사님이 미쳐가지고 광속으로 밟으시면 KTX하고 비슷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 미친 속도도 아니어도 됩니다. 그 정도는 KTX 되게 느려요. KTX 아니, 많이 느리죠. 그 호남선. KTX 속도의 비밀은 그 기차 열차에 있다기보다는 레일에 있는 거거든요. 레일에 있는 거죠. 직광화된 레일에 있는 거죠. 그 레일을 직선화시키고 또 그 마찰이 적은 레일을 해가지고. 그렇죠. 예. 네. 하여간 호남의 큰 숙제인 KTX 호남선 직선화가 내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레일이 바뀌니까 그렇죠. 레일 로드가 바뀌어요. 현재하고 다르게 중흥동에 있는 광주역엔 정차하지 않을 가능성이 지금까지는 높습니다. 이게 이제 광주시 전체의 큰 이슈 중에 하나인데 광산구에 사실 큰 얘기인데 북구에서 얘기가 먼저 나옵니다. 광산구에 있는 광주 송정역에만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주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죠. 그리고 또 다른 이슈는 99년부터 추진되던 문흥동 교도소 이전이 올해야 드디어 완료가 됩니다. 근데 일부 시설이 다 안 빠져나가고 구치소로 전환됐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좀 좌절합니다. 내용 활용 방안이 이 교도소 부지의 활용 방안이 갈팡질팡하다가 민주주의 전당 광주 분원이라는 것이 들어오는 걸로 일단락이 됐습니다.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불만도가 높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의 전당이래요. 가서는 뭐든지 할 수 있나 민주주의를 봐요. 하는 거예요, 가서? 가서 레드튜브 들어가도 되고 아무 욕이나 해도 되고. 근데 그 교도소가 지금 문흥동에서 이전을 해봤자 같은 북구 내에 있는 삼각동으로 조금 북쪽으로 가는 거라서 결국은 북구 입장에선 루즈루즈 게임입니다. 재미없겠네요. 제로섬. 네. 아닌가? 제로섬도 아니고 무조건 잃는 게임인 거지. 아, 그렇구나. 예. 광주 이길 방법이 중에서도 없는 재정이 게임. 별로 안 좋고요. 예. 네. 컷오프를 통과한 2명의 해정치연합 후보를 소개해드리죠. 송광운 후보입니다. 남자 60세, 현재 구청장입니다. 전 전라남도 부지사를 지냈고요. 고대법대 행정을 졸업했습니다. 12년간 광주는 이렇습니다. 12년간 3선 임기를 채운 구청장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도전장을 내민 광주의 3선 도전자입니다. 그리고 이런 걸림돌이 있습니다. 2007년 처조카에 며느리가 처조카 며느리. 처조카 며느리가 예. 처조카랑 연애 중일 때 특채해준 의혹이 있어요. 아직 결혼도 하기 전에. 네. 그리고 이제 그럼 결혼하기 전이면 인척 관계가 아니니까 약간 좀 죄가 감해지진 않겠네요. 물론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가로환경 미화원의 특채 논란도 있는데 이게 이제 이거는 청취자 여러분들께 당부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방선거 레이스가 시작된 이후인 4월 중순 4월 말 이때 이후에 갑자기 터져나온 의혹은 100% 믿으시진 않아도 좋습니다. 대부분 만들어진 얘기일 가능성이 많고. 후보마다 좀 유력 후보일 경우에 후보마다 이용해 먹고 있는 지방의 언론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전에는 없는 기록이다가 갑자기 생겨난 의혹이면 꼭 쳐다보시지 않으셔도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팁이네요. 네. 예. 근데 이 지방선거 레이스가 시작된 이후에 터진 일이라서 본 PD 역시 기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사실일 수도 있지만요. 가로환경 미화원에 공개 채용을 하겠다는 말을 지키지 않은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2000년과 2005년에 전남도 부지사로 재직 중일 때 처조카들을 또 처조카입니다. 관련 기업과 도청의 직원으로 특채해 주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4기 북구청장 당선 이후에 처조카를 구청장 비서직으로 채용했다가 이 문제가 공론화되자 사직서를 바로 받아버린 기록이 있습니다. 또 다른 처조카가 많아요. 처조카를 이렇게. 처족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아내의 조카? 자기 부인의 조카. 네. 예. 처조카를 2009년 광주시가 운영하는 축구단에 공고 없이 내부 추천을 받아 채용하기도 했습니다. 광주 FC잖아요. 챌린저 광주 광산 또 있잖아요. 그건 광산이구나. 그러면 FC네. 씨발 일부 팀을 내부 추천을 받아. 업적 구 내에 난임 부부들에 대한 시술비 일부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북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대비로 좌식 테이블을 입식으로 바꾸고 싶어하는 음식점들에게 구입비의 60%를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 식당들을 대상으로 메뉴와 음식 짤방에다가 외국어를 병행 표기해준 메뉴판을 제작해서 공짜로 배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 원래 메뉴판 만들어서 배부하는 거는 저기가 백세주 국순당이 제일 잘하잖아요. 근데 광주 북구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광주 북구 딱 찍혀서 나가는 거예요? 구청장 얼굴 얼굴이 아직 딱 들어가는 거예요. 새정치민주연합의 조호권 후보 또한 컷오프를 통과했습니다. 남자 53세. 정당인이네요. 조선대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동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석사죠. 유진투자증권 본부장을 옛날에 했답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는 6대 광주광역시 의회 의장을 역임했네요. 공약은 이렇습니다. 건국동, 양산동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겠다. 이후에 이제 구청장들, 전국 광역시의 구청장들 얘기할 때마다 나옵니다. 공공도서관 되게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고 실제로 좀 많이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동네에 만들어 놓으면 초딩도 가고 엄마들도 가거든요. 도서관은 무조건 만드는 게 좋죠. 네. 예. 심시티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걸 만들어야 주민들의 품질이 올라갑니다. 네. 그게 없으면 나중에 대학 지을 소요가 안 생겨요. 예. 대학이 사람 숫자가 안 늘어요. 네. 저도 옛날에 청소년이어봐서 아는데 예. 그 도서관이 많으면 애들이 이상한 데 안 가게 되더라고요. 도서관 가서 나쁜 짓을 하죠. 예,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도. 도서관에 모여서 나쁜 짓 하고 있으면 관리라도 되잖아. 도서관 뒤에서 담배 피고 올라와서 책 볼 거 아니에요? 나쁜 짓 하다가 책이라도 펼쳐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자려고라도. 맞습니다. 예. 이 송광훈 구청장과 현 구청장과 조호권 구의회 의장 이 두 후보의 합작품인 월출동의 연구개발시설 광주 이노비즈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북구에서 돌아다니다 보신 분들은 크기를 아시죠? 지하 1층, 지상 10층인데 일단 너무 크지 않은 건 다행인데 여기에 연구개발시설들을 유치하겠다고 이제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었으니까 아직 다 차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간 송광훈 후보와 조호권 후보 이 두 사람이 지금까지 북구의 행정을 책임져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진당. 통합진보당 정형택 후보입니다. 49세 남자, 정당인, 조선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본부장이었고 지금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부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무소속 곽봉률 후보입니다. 52세 남자, 시민운동가, 전대 신방과를 졸업했습니다. 광주 전남 민주언론 시민연합 상임대표고요. 현재 정책 네트워크 내일 실행위원입니다. 작년 9월부터 광주 전남 지역 안철수 신당 참여자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광주 지역 안철수 신당에 이런 사람이 지금 붙어 있다. 내려와서 공천만 해줘요. 뭐 이런 상황이었죠. 근데 내려와서 공천만 해줘요. 2월에 그러다가 이제 2월에는 새정치연합 후보로 출마를 선언합니다. 왜냐면 네. 그래서 참 정치로 지방자치 20년을 심판하겠다면서 호남 정치 현실에 사라져가는 광주의 정체성을 회복하겠다는 게 근데 그 문장은 포부입니다. 어조를 바꾸면 참 정치로 심판하겠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네요. 참 정치로 지방자치 20년 심판하겠다. 이렇게도 되네요. 이게 뉘앙스를 조심해야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무소속 진선기 후보입니다. 49세 남자, 정치인, 조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5대 6대 광주 광역시의원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발기인인데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고령사회 안전망을 지금은 죽으셨나봐.
발기에 실패했지. 고령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게 핵심 공약입니다. 거기서 또 고령사회가 바로 나오나? 왜냐면 지금 죽으셔가지고 고령사회 조심해야 된다. 순간 우리 내용의 품질이 급격하게 그러니까요. 떨어졌어. 이러지 맙시다. 북구의 전립선 후보까지 만나보신다. 네, 광산구로 넘어가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92.7%를 몰아줘가지고 기초자치단체 중에 가장 높은 득표율을 앵긴 동네입니다. 잠깐 광주에 네. 새누리당 후보가 없습니다. 광산에. 광산에. 예. 띠링.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자치구입니다. 면적이 가장 넓어요? 네. 이게 광주 나머지구 다 합친 것만큼의 면적이 나올걸요? 그렇게 넓어요, 광산이? 왜냐하면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구는 빼야 돼요. 예를 들어 기장군, 달성군 이런 데는 빼야 돼요. 그러니까, 예. 구라고 이름 붙은 데 중에 제일 넓은 곳이 광산구입니다. 구 중에서 제일 넓다. 광주시에. 기초단체 중에서 시군구 중에서 예. 구 중에. 구 중에서는 제일 넓다. 예. 네. 하지만 얘기는 이렇습니다. 도심 근처의 사람들은 촌동네 취급을 하고 그렇겠죠. 산업단지를 제외하면 실제로 아직도 농촌이 좀 넓다는 점에서 대구의 달성군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냥 강제로 편입된 거네요. 광주 지역으로. 네. 예. 확장일로의 공업지대 그리고 확 커질 호남고속철 관련 인프라에 희망을 걸고 있는 동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광주 송정역이 위치할 곳입니다. 지금도 위치해 있죠. 민자돈 2,500원, 2,500억. 민자 2,500원. 그럼 내가 대주주야? 내가 낼게. 민자돈 2,500억. 심한 예상으로는 4,500억 이상을 들여서 송정역 일대에 22,000여 제곱미터 땅에 지하 2층, 지상 11층에 크고 아름다운 환승터미널, 주차장, 비즈니스 호텔, 오피스텔, 영화관을 포함한 상업시설을 건립할 예정인데 만약에 현재의 광주역에도 KTX 정차역이 분산되면 송정역의 장사가 힘들어질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광명역처럼 되는 거죠. 네. 광명역에 이빨에 힘 줘가지고 크게 좋아하는데 광명역 가보면 되게 쓸쓸하고 슬퍼요. 밤중에 가면 무서워요. 네. 사람이 없어서. 근데 저는 그 동네 좋더라고요. 횡한 게 좋아. 전 좀 횡한 데서 살고 싶어요. 근데 경기도지사는 눈물 나죠. 광명시장 같은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게. 네. 근데 광명시장 열심히 하더라고요, 또 나중에 알아보겠지만. 언젠가 좋아지겠죠. 예.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규정이 똑바로 안 서 있는지 노선만 많고 배차가 엉터리인 점도 지역 이슈입니다. 지원금이 넘쳐나는 학교 지스트 때문에 학군의 가치가 올라갈 것을 기대하고 있어서 관련된 공약도 나올 수 있습니다. 새정치연합과 관련된 후보는 3명입니다. 서종진 후보, 남자, 60세, 시민사회 활동가가 직업이라고 나옵니다. 조선대 건축과를 졸업했고요. 광산구 부구청장을 지냈고요. 바로 얼마 전까지 소방방재청 재난종합상황실 상황실장이었습니다. 소방방재청이요? 중앙에?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이 사건이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여기저기 전화 연결하고 그랬었어요. 보시죠. 거기 광산은 컷오프도 아직 안 한 거예요? 컷오프 끝났습니다. 그래서 3명 남은 거예요? 원래는 5명이었어요. 네. 2명이 떨어졌구나. 예. 그리고 처음에 시작했던 8명. 무슨 영화 큐브를 보는 것 같아요? 네. 조선대 부중부고 조선대 건축공학과를 나왔고요. 조선대 부중부고 하니까 사람 좀 헷갈릴 수도 있겠죠. 부중부고가 뭐예요? 조선대 부중, 조선대 사대 부중, 조선대 사대 부중, 조선대 사대부고를 나왔고요. 조선대 건축공학과를 나왔어요. 제가 아는 선배 형 중에서도 369초, 369중, 369, 36대를 나온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재미없을까? 그게 무슨 종신형을 받고 있다가 사회로 풀려난 거지. 사회로 풀려나온 그런 느낌. 그 부룩 워즈 히어 이거 아니에요. 쇼생크 탈출에 나오는. 자,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 전용 정류장을 만들겠다는 공약인데 실제로는 전용 정류장이라고 부르는 정류장이라기보다는 주정차 및 탑승 지점을 따로 지정해줘가지고 티나게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따로 빼주겠다. 잘 네. 보이게. 전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차 빼고 대다가 무슨 일 안 생기게. 그러니까. 예. 그런 공약이 전 눈에 띄었고요. 공항이 지금 이전을 하는데 그 부지에 무인 항공기, 경비행기가 다니는 활주로, 그리고 행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 하는 활공장을 만들어서 관광상품화 시키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행글라이딩 같은 거 하려면 저기에 산이 있어야 되는데? 위험할 걸 걱정해. 그건 하는 사람들이 걱정해야지. 아니,
그 공항을 만들어서 비행기가 막 착륙하는데 옆에 행글에서 날아다니고 그러면 그러니까 뭐 별도로 만들겠다는 얘기겠죠. 네. 땅이 넓으니까. 공항 근처엔 그런 게 있으면 안 되지 않나? 공항 근처에는 심지어 철새도로대지도 있으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요. 네, 새도 위험한데 뭐. 새정치민주연합 송경종 후보 남자 44세 정당인 전남대 행정학과 박사과정 휴학 중 광주광역시의회 부의장 출신입니다. 공약은 이렇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증설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러자면 시간하고 예산이 많이 드니까 마을버스 활용이 쉬운 마을버스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근데 주민들이 실제로 생각하는 건 노선 증설이 아니라 배차 문제라고 제가 조사한 바엔 그런데 그것까지 알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수안지구에 다목적 시민운동장 조성을 하겠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다목적 시민운동장? 어떻게 만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수안지구에 한때 욕을 먹었던 그리고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중앙버스 차로가 광주에서 들어선 적이 있었는데 이걸 철거한 게 자기 업적이라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명진고등학교 평준하고 격상도 자기 업적이라고 자랑합니다. 디펜딩 챔피언 민형배 현 구청장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입니다. 현 구청장의 기록들은 이제 호남에선 주로 이렇죠. 다 지어지지도 않은 매매 예상가 4, 5억 원대, 채당 4, 5억 원대의 고급 빌라 단지에 대해서 다 안 지어졌는데 사용 승인을 내준 것이 최근 여론을 타고 있습니다만은 100% 신뢰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홈플러스의 첨단지구 입점을 구가 직접 나서서 포기하게 만든 기록이 있습니다. 전남대의 산학협력단에 850만 원을 주고 의뢰합니다. 대형마트가 주변 골목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용역을 맡깁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을 직접 구가 하고 유통법을 활용해서 홈플러스 입장에선 유통법을 악용해서 주변의 시장을 인정재래시장으로 미리 등록시켜 놓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해서 홈플러스를 내쫓아차는 덤에서 구청 주도가 맞습니다. 전략적으로 행동했네요, 아주. 네. 예. 5.18 항쟁 당시에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에 대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으로서요. 아파트 경비원 최저임금 보장 자치공동체 운동 등등이 지금까지의 업적입니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인화학교 사태와 관련해서 학교법인이 우석법인입니다. 여기에 인가를 취소하라는 게 이제 당시 성폭력 대책위원회의 주장이었는데 그렇죠. 인가를 취소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행정편의적인 다른 종교단체가 들어오니까 거기서 합병하게 시키겠다라는 쪽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자 인하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가 반발을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가 그 동네였군요. 네. 이런 후보입니다. 통합진보당 박오열 후보입니다. 47세 남자, 기아자동차 생산직원입니다. 광주 상고를 졸업했고 현재 통합진보당 의료민영화 반대 광산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에 민주노총 광주 전남지역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했습니다. 02년도에 6.13 지자체 선거에 출마했는데 당선되지는 않은 듯합니다. 이게 이 후보만의 어떤 공약이나 이런 걸 찾기 위해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02년 당시에 민주노총 통일선봉대 단장을 역임했던 기록. 01년? 02년. 그리고 04년 무렵에 한국 바스프 노조 사무처장 선거에 출마했던 기록. 이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 외에는 광주 지역 통진당 후보들의 공통 공약을 따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무소속은 없나요? 네, 없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들은 잠시 쉬었다고 치고 저희들은 쉬는 척 하겠습니다. XSFM입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정말 정직하게 장사하자. 아니 정확히는 정직하게 장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알아보시는데 말이죠. 은하계에서 가장 정직하고 가장 AS가 믿을 만한 조립 PC 전문 업체 컴스테이션의 졸라 유명한 이경식이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아예 제 휴대폰도 밝혀버리겠습니다. 011-892-5568 전화 주십시오. 제가 직접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광주광역시 교육감. 광주에는 현직 장휘국 교육감이 대세입니다. 이게 대세라고 표현하면 안 되나? 네. 소세.
새가 있습니다. 예. 현직 장의국 63세 북구 서강로 54번 길 조선대 사학과 대학원 졸업 광주고 교사 출신입니다. 장의국 현 교육감에 도전한 후보가 모두 6명이 나왔는데 그러네요. 전체 7명의 후보가 있습니다.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김명수 후보 남 67세 광주교육발전연구소 이사장 조선대 교육학 박사과정을 밟다가 제적당했습니다. 네. 김왕복 후보 남 59세 서구 송풍로 직업 무 성대 대학원 행정학 박사 광주광역시 부교육감 출신입니다. 네. 양형일 후보가 있습니다. 남자 63세 동구 증심천로 89번 길 직업 무 미국 주립 휴스턴대 행정학 박사 조선대학교 11대 총장 출신 17대 광주 동구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나왔었습니다. 네. 경력이 제일 화려하죠. 네. 네. 스스로 공수하여 내려온 후보입니다. 예. 고영을 여 56세 광산구 월계로 고구려대학교 이사장 조선대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석사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이수자로 돼 있는데 어떤 분야인가 했더니 네. 저 탱화. 네? 불교. 탱화. 탱화를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아. 그 전통 문화예술 활동 및 후진 양성에 힘을 많이 쓰시고 계시고요. 그 윤봉근 후보 남 56세 광산구 송도로 320번 길에 살고 계시고 직업은 없고 조선대학교 행정학 박사 광주광역시 시의회 의장 시의회 하시던 분이 왜 교육감에 나왔는가 싶어서 찾아봤더니 그 교육청 교육위원회 의장도 했었습니다. 네. 예. 국회의원도 나왔는데요, 뭐. 예. 정희곤 후보 남자 61세 북구 양일로 광주광역시 교육위원 전남대 교육대학원 전교조 광주 지부장 출신 이렇게 많이들 나오셨어요. 네. 많이 나왔는데 누가 봐도 이 중에서 누가 나타내는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현직 장휘국 후보와 현직 교육감과 17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출신 양형일 후보. 현재 교육감은 광주고의 평교사 출신이고요. 예. 네. 그 두 분의 뒤를 이제 약간의 격차를 두고 윤봉근 후보가 추격하는 중이고 다른 분들은 네.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죠. 네. 이 장휘국 교육감이 상당히 진짜 대단한 이력에 보유자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어려서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네. 광주 서중 시절에 맨날 등록금을 못 내가지고 교실 밖으로 쫓겨나고 그러던 추억이 있어서 아이고. 무슨 얘기가 나올래나? 어린 시절을 추억하는 것 자체를 싫어한답니다.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근데 가슴 아프잖아요. 예, 광주 왜 비웃어요? 아니, 나도 어릴 때 그런 걸로 쪽팔린 적이 있는데 그걸 바깥에다 인터뷰에다 얘기하거나 출마의 변에 얘기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 했었어요. 어린 시절의 추억이 너무 고통스럽다. 가난이 당시에는 부끄러웠다. 아, 진짜? 예. 가난이 뭐 언젠 자랑스럽나? 광주 서중 시절에 제가 너무 시니컬한가? 네. 대단한 거 계속 많아요. 그것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네. 광주 서중 시절에 김상곤 교육감과 같은 반 단짝 친구였다고 합니다. 예. 정말 대단한 거 언제 나와요? 대단하잖아. 과연 김상곤 하고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저 애는 대단해. 나랑 같은 반이거든. 돈이 없어가지고 광주 일구나 서울로 진학을 못하고 공부는 잘했는데 광주 고등학교로 가서 매점 알바를 하며 학업을 마쳤는데 네. 그나마도 돈이 모자라서 친척들이 도와줬답니다. 어. 친척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졸업을 못했을 것이다. 또 역시 공부를 잘해서 뭐 약대라든가 이런 데 갈 수 있었는데 네. 가장 취직하기 빠른 광주 교대에 가서 교사가 됩니다. 평교사가 된 거죠. 네. 교사 시절에도 자기가 부임해서 재직하던 학교에 전교생 300명 중에 10명 정도만 대학에 진학하는 그런 학교에 있었답니다. 그런 예. 여고에. 예. 부모들이 다 농사 짓고 이제 이런 시골 학교였었는데. 그러니까. 예. 근데 여기서 학교 방침이 이 아이들을 다 입시 공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야간 밤중까지 붙잡아 놓는 거죠. 네. 그럼 10대 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자기는 공부를 잘해도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가는데 왜 집을 안 보내주느냐. 막 이러면서 싸우는데 그때 평교사로서 사이에 껴가지고 굉장히 괴로웠었던 일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전교조 선생님들의 전형적인 코스를 굉장히 강렬하게 겪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 학생들의 고통을 계속 자기도 겪었고 교사 시절에도 자기와 똑같은 아이들을 계속 봐왔고 예. 그 앞뒤의 모순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결국 17년차 중견교사의 위치에서 전교조 활동을 시작합니다. 당연히 해직당하죠. 17년 차부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젊을 때, 그러니까 부임한 지 얼마 안 되는 20대, 30대 젊은 교사들은 홧김에 전교조 할 수 있어요. 네. 17년 차쯤 되면은
전교조를 한다는 걸 선택하기 되게 힘들죠.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봐도요. 그러니까 네. 어떤 행동을 하면 어떤 책임이 따르는 걸 다 알기 때문에 네. 그걸 미리 다 알고서 하는 이제 그런 케이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다양한 시민단체 활동을 전개하다니 해직됐으니까 교육위원제도가 생기면서 광주교육위원으로 됐고요. 들어갔고 네. 그 이후에 교육감에 도전해서 최초의 광주 민선교육감이 됩니다. 강원도의 민병희 교육감과 함께 최초의 평교사 출신 교육감이고 정교조 출신 교육감 타이틀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강원도 민병희 교육감과 동시에 당선이 됐어요. 네. 교육감 재직 시절의 업무 성과는 학교 교육력 제고 사업이나 혁신학교 정책을 꾸준히 수행했다는 평을 받습니다. 근데 역시 또 여기도 그 전남이나 전북처럼 그 전교조 현재 전교조는 비판을 하고 있어요. 네. 모자르다. 소통이 부족했다. 뭐 언론에서도 몇 가지 비판받은 보도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장휘국 현 교육감은 주로 40대 이하층의 지지를 많이 받습니다. 아, 그런데겠지요? 예, 보통 그런 식이죠. 자, 도전자 양형일 후보는 사실 교육계라기보다는 대학 총장 출신이고 그 지역구 의원도 하고 그래서 지역 사회에서 특히 이제 그 엘리트 좋아하는 네. 고연령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거죠. 네. 장휘국 교육감은 일단 외모를 봐도 굉장히 그 저돌적인 막 시골 학교 선생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머리도 헝클어져 있고. 그러니까요. 예. 그 양형일 후보는 굉장히 세련된 신사이면서 도시적인 인텔리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이죠. 요즘 말로는 낙하산 분위기입니다. 예. 교육감 선거는 사실 그 일반 유권자들이 그 교육감이 내세운 정책이 어떤 건지 잘 이해를 못 합니다. 학부모 중에서도 아주 관심 있는 몇몇 아니면은 네. 그 교육 정책들을 잘 이해 못 하기 때문에 인물론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네. 이게 어떤 결과를 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냥 이강구도로 선거가 진행되나 보다 했는데 한번 이 돌발적인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3위를 달리던 윤봉근 후보가 색깔론을 제기합니다. 색깔론. 윤봉근 후보도 전교조 출신인데 본인도 전교조 출신이면서 장휘국 현직 교육감을 상대로 색깔론을 제기했는데 지금 전교조 출신 후보가 3명이 보이는데 예. 그중에 한 사람이 예. 색깔론을 쓴다. 예. 심지어 광주에서. 그것도 현직 교육감을 상대로. 본인도 전교조면서. 자기도 그거면서. 네. 이 전통적인 문제인데 전교조 내부에도 이제 여러 가지 흐름이 있지만 가장 주류가 그 과거 NL계열 운동권들하고 친했던 건 사실입니다.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장휘국 교육감도 그쪽하고 같이 선거운동을 했을 것이고 네. 그렇게 되면은 그 NL계열 운동권에서 전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선거에 다 개입을 했던 그 경기동부 이석기 의원의 CNC가 관여를 한 거죠. 예. 그때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진보 계열 후보가 나온 모든 선거에 그쪽 회사가 다 개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입을 해서 뭐 돈을 뜯어가는 게 아니라 선거 일을 해주는 거예요. 선거 기획, 뭐 활동, 벽보 붙이고 이런 거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 CNC와 거래를 했고 그 다음에 또 CNC 계열사 중에 네. 여행사도 있습니다. 여행사.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교육청이니까 교육청 행사에 뭐 해외 연수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그 여행사를 골라야 되는데 또 역시 그 계열 여행사를 하나 고른 거죠. 입찰을 해서. 근데 그걸 가지고 그 윤봉근 후보가 네. 지금 이제 막 재판도 받고 네.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는 이석기 일파와 관련이 있다. 라고 묶어서 공격 중. 거기다 교육청 돈이 그렇게 많이 쓰인 거 아니냐. 선거자금도 쓰이고 몇 억 단위로 쓰이고 이래서 되겠느냐라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런 사건은 지금 경기동부의 뭐 CNC 같은 회사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해도 네. 이게 굉장히 합법적인 틀 내에서 움직입니다. 뭐 입찰 과정을 거쳤고 선거운동 과정도 선거관련 다 신고를 하는 거고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돈의 흐름이죠. 그래서 그 이석기 의원이 수사받을 때 그때 검찰도 이 문제를 가지고 장휘국 교육감도 다 조사를 했어요. 네. 최종적으로 입건 유예 조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입건도 안 하겠다. 네. 입건 유예의 어감은 방금 물뚱님이 표현해주신 그게 맞습니다. 예. 입건도 안 하겠다. 이건 건수가 아니다. 네. 라고 이제 털었는데 그걸 들고 나와서 어떻게 종북 일당과 돈거래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그냥 선거용이네요. 그냥 선거용이네요. 그냥 선거용 중에서도 네. 이 강자가 2명이 있는데 네. 3위가 쓸 수 있는 판을 네. 흔들어 보기 위한 시도. 뭐 이런 거를 이해를 해야죠. 근데 왜 그렇게 판을 흔들고 자기가 뜰만한 전략은 아니라는 걸 모르는지도 궁금하고요. 승산이 없으니까 뭐 질러보자는 뜻이었을 가능성이 많죠. 그냥 뭐 낙하산을 위한 이중대 같은 위치가 돼버렸네요. 근데 엉뚱하게 또 광주가 또 만만한 동네가 아니잖아요. 네. 광주 지역 진보연대에서 치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교육감 후보로 입후보한 사람이 상대 후보에게 종북몰이를 하면서 색깔론을 제기할 수 있냐. 아하. 윤봉근 후보 당신 사퇴해라. 충분히 가능한 예. 반격이네요. 예. 그 이제 장희국 현직 교육감 측은 그 검찰도 다 판단한 일을 이제 와서 왜 꺼내느냐. 가끔 지금 되게 머리가 띵한 게 예. 야, 유권자는 수준이 높아요, 확실히. 맞아요. 예. 뭐 이런 식으로 점잖게 대응하고 그 양형일 후보 측은 더 점잖게 합니다. 네. 광주 교육감 선거판이 너무 과열되는 거 아니냐. 네. 상호 비방이나 모략하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일도 아닌 걸로 마무리가 되는 느낌입니다. 결국 양강구도만 공고해줬네요. 그렇죠.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밑바닥 평교사부터 다지고 올라온 전교조 해직교사 출신의 현 진보 교육감을 네. 광주가 다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 유학도 갔다 오고 대학 총장도 하고 지역구 국회의원도 의원까지 하고. 하고 예 슈퍼인텔리 양형일 후보를 선택하느냐? 이 선택만 남아 있다. 는 게 광주 교육감 선거의 현재 상황입니다. 이거 90년대 순정 만화에서 여자 주인공이 뭐야 그게? 어느 남자 선택하느냐? 예. 남자를 고를 때 그 좀 남자인데 둘 다 얼굴은 똑같고 머리 스타일만 다른 그 두 남자 중에 하나. 예. 한쪽이 눈이 좀 작아. 그럴 때 보면 피부색이 약간 다르고. 안경을 썼다거나. 예. 네. 오늘의 선거 이용 시간입니다. 광주광역시 선거 이용. 오늘로 호남 지역이 마무리가 되죠. 네. 그 호남 지역이 마무리가 되는데 원래도 알고 있었던 거고 또 이번에도 확인한 거지만 이 호남 지역에서 새누리당세는 정말 약합니다. 광주의 총 19개 선거구에서 그러니까 그 광역의회요. 총 19개 선거구에서 19명을 뽑는데 현재 등록이 109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 새누리당 후보가 단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9명 중 광역에서 뭐 할 얘기가 없네 그러면. 광주 지역에서 재밌는 예. 팩트네요. 예, 광주 지역에서 예. 뭐 도지사, 뭐 예. 광역, 뭐 기초 해가지고 광역의회 비례대표까지 포함해가지고 총 10명 나왔어요 새누리당이. 새누리당 간판을 달고 있는 후보가 10명. 모두 다 합쳐서. 다 합쳐가지고 10명. 모두. 그 예. 혹시 이거 조사해 보셨어요? 그 10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당선 가능성이 있는 사람. 아이고 그 이름 뭐더라? 아이고 안 써놨네. 그 광산구에 한 명 있어요. 광산구에 한 명 있어요? 예, 광산구의 기초의원. 기초의원으로? 예, 한 명 있어요. 지금 현직이에요. 그 사람 원래 있던 한 명이구나. 예. 그분이 계시고 그 사람은 뭘 특출나게 잘하나 보네요. 네. 네. 다음 회차부터 우리가 지금 경상도로 넘어가니까 예. 네. 다음 회차부터는 이 당별 인원 통계도 좀 소개해 드려야 되겠네요. 네. 그럴 수 네, 있죠. 그러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호남 전체의 패턴을 보면,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안철수 신당이 출범하면서 안철수 신당 지지를 선언한 광주 전남 전현직 지방의원들 명단이 발표되는데, 예. 그중 몇 명이, 내 이름이 왜 저기 있어? 쓸려 들어갔구나. 내 이름이 왜 저기 있어?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가지고, 알고 보니까, 안철수 신당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던 동생이, 그냥 친한 동생이 전화해가지고, 아이고, 형님 죄송한데 이러면서. 제가 전화를 미리 드렸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되면서 또 사단이 벌어지니까 그걸 중앙에 있는 조중동이 받아쓰고 막 이러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호남이 일당 독재가 되고, 일당 독재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일당 독재가 되고, 또 이게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썩어 들어가고 또 무소속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이 막 싸우잖아요. 그렇죠. 이게 중앙 언론들이 그 조중동이 받아쓰기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용섭 광주시장 후보가 김한길 안철수 역사상 가장 구태 포각 이걸 그 동아일보가 그대로 받아쓰더라고요. 뭐 찬스하고 쓰는 거죠, 뭐 그런 거. 우리가 슈퍼마리오 음악 쓰고 있는데 그 슈퍼마리오가 벽돌 부실 때 나오는 소리 같네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옆집 아버지가 폭력 아버지니까 모든 아버지는 폭력 아버지. 뭐 이런 식의 이런 식의 논리가 옆집 아버지가 길을 가다가 욕을 한마디 하는 거 보니까 모든 아버지는 욕쟁이. 뭐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호남에서 이런 그 난국이 펼쳐지니까 이게 전국 범위로 문제를 확대해 보면은 정말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너무 우리나라 정치가 너무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된 세 편이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맞습니다. 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네. 선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이 정치인들 몫이 반, 유권자 몫이 절반 이런데요. 예, 그 다음에 그 판을 어떻게 읽느냐의 문제는 결국 언론의 책임이 좀 큽니다.
근데 아까 이제 중앙 언론의 사례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용의 입에 올랐던 그 언론 회사들은 성급한 일반화 없이는 장사를 할 수 없는 곳이잖아요. 예. 오늘은 계속 그 얘기를 해드리게 되네요. 언론을 조심조심 보셔야, 예. 표를 행사하실 때 좀 더 효과적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호남 이야기였고요. 이번 주는 한 주 내내, 일당 독재 특집 시간입니다. 평안도인가요? 함경도? 내일 이 시간에 88 고속도로를 넘어서 대구광역시 이야기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군요, 대구. 네. 이제 저는 내일부터는 땡봅니다. 큰일 났다. UMC 프로듀서와 내일부터 큰일 난 물뚝심송 상임고문가 이용 상근 기자였습니다. 내일 뵙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XSFM입니다. I, D, W, K